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60이 넘으면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어가는 과정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오늘 40년 만에 다시 만난 저 여자는 나의 멈춰있던 시간에 가치를 묻고 있었다.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다. 나는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오디오 드라마 영린의 시대 관포지교의 밤입니다. 오늘은 그 첫 화 시간의 무게 국화의 향기입니다. 국화, 꽃 중에 군자라 했던가. 하지만 오늘 이 산사에 만개한 국화는 군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이다. 내 나이 61세 강민우. 환갑 60갑자를 돌아 다시 태어난 해로 돌아온다는 다시 시작의 시간이라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다시 시작이란 이토록 공허하고 잔인하다. 죽은 친구 성호놈의 영정사진이 나를 본다. 아니, 내가 저 사진을 본다. 대학 시절 우리는 신수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 수, 그 뜻을 움직이는 문, 지도리, 즉 세상의 판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 그것은 23 치기 어린 맹세가 아니었다. 우리는 보았다. 법과 원칙만으로는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없고 자본의 논리만으로는 국가의 영혼을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신수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었다. 시작은 우리 4명과 뜻을 같이 한 몇몇 핵심 10명이 뿌리가 되었다. 그 10명이 다시 10명씩을, 그 100명이 다시 10명씩을, 그렇게 1만 명의 최정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정치, 군사, 금융, 문화를 움직이고 있다. 신수는 자체적인 자금줄로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지도에 없는 나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힘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른다. 90년대 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가 부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기 자본이 이 나라의 숨통을 끊어버리려 했을 때 신수가 움직였다. 박현석이 유럽계 비밀 펀드를 동원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나는 그 자금으로 가장 치명적인 투기 세력의 영린을 건드려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언론은 기적적인 환율 방어라 떠들었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신수의 자금과 나의 전략이었다. 2000년대 초 서해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이 진영의 군 라인이 아닌 신수의 독자적인 정보 라인이 먼저 적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김태준이 국제법을 근거로 명분을 만들었고 나는 그 명분으로 적 수뇌부 내부에 우리 사람을 움직여 그들의 손으로 도발을 막게 했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은 셈이다. 10년 전 우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통째로 훔치려던 해외 정보기관의 공작을 막아낸 것도 신수였다. 신수의 암살 전문팀이 움직였고 그 공작원들은 불의의 사고로 위장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우리는 기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그들의 차세대 기술까지 흡수했다. 가장 최근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인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 유치전. 언론은 한류의 힘이라 말했지만 신수의 문화 조직이 전 세계 50개국 VVIP들의 마음을 돌렸고 박현석의 자금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신수는 그렇게 국가의 운명을 국군을 지탱해 왔다. 그래, 우리는 거대한 지도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앉아있는 우리는 정작 무엇을 바꿨나? 성호 저놈은 그 거대한 힘의 일부였음에도 우리 중 가장 먼저 가치 없는 시간에 종말을 구했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장례식장 한켠이 유독 각이 잡혀 있다. 내 오랜 친구 이진혁, 현역 육군대장. 그의 곁에는 그보다 더 굳은 표정의 참모진이 서슬퍼렇게 벽을 만들고 있다. 조문객들이 감히 그 벽을 뚫고 말을 걸지 못한다. 그가 나를 발견하곤 짧게 턱짓을 한다. 그제야 벽이 열린다. 강민호냐? 먼 길 왔다. 이진혁, 신수의 군사를 상징하는 놈, 평생을 법과 원칙이라는 갑옷 속에 자신을 가둔 놈, 네 개의 별, 그 무게가 눈빛에 서려 있다. 그 옆에는 박현석이 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 그는 혼자가 아니다. 젊은 부하 변호사와 태블릿 PC를 든 채 깁속말을 멈추지 않는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저놈은 이익을 계산하고 있겠지. 가야 할 놈은 안 가고 장례식장이 아주 우리 동창할 장소가 됐어. 이따 저녁에 보자고. 박현석, 신수의 자금과 변칙을 맡고 있는 놈. 저놈에게 정의란 승리한 자의 전리품일 뿐이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김태준, 현직 대법관. 그런 말이 없다. 하지만 그의 뒤에 도열한 부장판사로 보이는 이들의 침묵이 그의 권위를 대신 말해주고 있다. 김태준, 신수의 법리와 명분을 세우는 놈, 이진영의 법, 박현석의 돈, 김태준의 명예, 그리고 나의 전략. 이들이 나의 간포지교다.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60이 넘은 사내들의 우정이란 참으로 유치하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 순간조차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진혁은 군대라는 벽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박현석은 돈의 흐름을 놓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김태준은 침묵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다. 내가 여전히 최고다. 그 치기 어린 자부심. 어쩌면 나는 그들의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바로 이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지겨워서 이놈들을 지난 3년간 멀리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장례식장의 웅성구림이 순간 물결이 갈라지듯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이진혁의 서슬퍼런 참모진도 박현석의 수다스러운 부하 변호사도 모두 한 곳을 응시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윤서연, 64세.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용모가 탁월한 성별조차 무의미해 보이는 5명의 부하들이 마치 그녀를 호위하듯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진혁의 참모들처럼 경직되지도 박현석의 부하처럼 부산스럽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녀와 같은 결의 기품, 즉 완벽하게 통제된 우아함을 풍기며 하나의 성자처럼 움직였다. 윤서연, 그녀는 국가꽃에 가려 보이지 않는 영정을 향해 묵례를 올리고 망연자실에 있는 죽은 자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울고 있는 상주를 따라 울거나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울고 있는 상주의 어깨를 감싸 안는 그런 값싼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주 옆에 섰다. 그리고 상주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입모양을 읽었다. 일어나. 상주는 마치 홀린 듯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당신 자신을 챙겨.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가 담긴 명령이었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힘이었다. 상주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폈다. 저것이 그녀가 가는 곳마다 자리하는 곳마다 주변을 압도하는 방식이다. 저것이 그녀가 피냄새 나는 은행권에서 철의 여왕이라 불리며 남성 중심의 금융계를 뚫고 부행장까지 올랐던 힘이다. 40년 만에 보는 그녀는 40년 전보다 더욱 치명적이었다. 시간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투피스 정장은 상복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전투복처럼 보였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과하지 않은 진주귀걸이. 이것은 세월을 견딘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배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래, 관능적인 지성, 현대의 섹시미였다. 나는 40년간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으려 노력했다. 신수라는 거창한 대의 뒤에 나의 영리인 뒤에 그녀를 묻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 단 하루라도 내 마음 가장 깊은 한켠에서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오늘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잊은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두었을 뿐임을. 내 심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40년의 무게로 낮게 울었다. 젠장.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나와 그리고 내 옆의 세 친구들을 바라봤다. 우리는 마치 40년 전 대학 교정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철없던 4명의 사내들로 돌아간 듯 했다. 그녀가 우리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를 따르던 5명의 부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3미터 뒤에 멈추섰다. 이진혁의 참모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켰고 박현석의 부하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다. 대법관의 권위도 육군대장의 위세도 그녀의 발걸음 앞에서는 그저 배경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내 친구들을 잠시 훑어보고는 정확히 내 눈을 응시했다. 40년 만에 첫마디. 너도 많이 변했구나, 강민우. 변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곳, 단단한 비늘로 수십 년간 감추고 살았던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나의 영린, 그 비늘의 틈을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갔다. 칭기스칸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 그 영린을 건드린 자는 형제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그런 영린이 있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증오한다. 동시에 변해버린 것을 경멸한다. 이 모순이 지난 40년간 신수를 움직인 동력이었고 동시에 나를 파괴한 저주였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변화를 통해 얻었지만 내가 잃은 모든 것 또한 그 변화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40년 만에 나타난 그녀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정확하게 찔렀다. 너도 많이 변했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그녀의 눈빛은 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나는 평생 남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신수의 머리에 있지만 저 여자 앞에서는 언제나 바라가 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다. 61세의 강민우, 넌 지금 얼마짜리인가? 네가 가진 그 신념, 그 비밀 조직, 그 우의정, 그게 지금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장사다. 나는 이 거래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박현석이었다. 이야, 이거 윤서연 누님 아니십니까? 세월이 누님만 비켜갔네. 여전히 섹시하십니다. 우린 뭐 이따 저녁에 모이기로 했는데 누님도 시간 되시면 진혁이, 태준이 다들 건강을 하고 그럭저럭 날카롭다. 그녀는 박현석의 시시한 이익 계산이 담긴 접근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는 급이 다른 신수의 창립 멤버인 이진혁과 김태준에게만 안부를 물었다. 박현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저놈의 치기 어린 자부심에 금이 가는 소리다. 성호 가는 길 잘 보내줘.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가 떠나자 멈췄던 공기가 다시 흐르는 듯 했다. 이진혁의 참모들이 다시 부산해지고 박현석이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존재감이 사라진 자리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하고 공허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40년 전 나에게 이별을 고하던 그날의 뒷모습과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다. 변했다. 그때는 슬픔을 감춘 뒷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슬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완벽한 통제였다. 저 여자 윤서연, 저 여자는 나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영린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지 말아야만 했다. 60이 넘은 시니어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강물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갚아나가야 하는 부채인가? 오늘 나는 깨달았다. 시간은 가치다. 내가 저 여자에게서 도망쳤던 40년의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냈지만 나는 무엇을 했든가? 국익, 신수, 관포지교? 그 모든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나의 영린을 감추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청춘의 로맨스는 열정이라는 열병이다. 모든 것을 태우고 한순간에 제가 되어도 좋았다.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었으니까. 하지만 60의 로맨스는 존재 그 자체를 건다. 내가 61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 나의 지성, 나의 신념, 나의 신수, 이 모든 것을 걸고 상대의 존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힘과 힘의 충돌이다. 그녀 윤서연은 나의 존재 가치를 흔든 것이 아니다. 아니, 그녀는 나의 멈춰있던 심장을 나의 영리를 주고 다시 뛰게 만들었다. 나를 다시 수컷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것이 아니다. 전쟁은 무자비할 뿐 격이 없지. 이것은 40년의 시간을 벼려서 잘 벼린 칼을 두 큰 거장이 만나는 지적인 결투다. 윤서연, 그녀가 40년 만에 나타나 이 판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로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판에서 저 여자의 지성에, 저 여자의 매력에 내가 압도당하는 날, 나는 신수의 리더 강민호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가에 영원히 답할 자격을 잃어버린 자, 그저 죽어가는 과정을 견디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자로 그녀의 기억 속에 기록될 것이다. 나는 질 수 없다. 져서도 안 된다.